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14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6월 두 번째 주 토요일이 끝났고요. 그러면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저희 파워 수급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으로 시작을 하는데, 딱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던 시장이 하루 만에 뭔가 조금 좀 찜찜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고민 없는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가도 걱정, 계속 올라도 걱정, 또 약간 가다가 또 빠지면 또 걱정, 걱정엔 걱정, 이게 주식시장이 너무 편하게 왔다. 그러니까, 긴장들 하네? 이거 봐라. 하면서 한번 또 훅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 이게, 앞으로 파장이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지금은 미국 시장 끝나서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약간 진행되는 과정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또 저희 하는, 매주 말은, 또 수급도 한번 털어봐야 되겠죠? 그 백미 수급을 털어라까지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훅 들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광고의 양해 말씀 아주 작게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하는 느낌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제가 운영하는 에어클래스 아시죠? 지금 주간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시장 밴드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같이 시장 상황에 대한 종목들 많이 얘기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종목들 리뷰도 하고 뭐 하는 요런 코너, 주간 투자 전략. 혹시 관심 있으시면 더보기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 링크가 나오다 보니까 뭐 그거 보면서 뭐 다른 이건 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뭐 하고 싶지 않고요. 거기가 일단 제가 운영하고 한 번도 가격 인상을 안 했는데 하도 에어클래스 쪽에서 푸시도 들어오고 뭐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가격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 라스트 찬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상이 될 것 같고, 혹시나 그동안에 관심 있으셨던 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 전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미리 가입하시게 되면 가격 인상이 안 될 겁니다. 그 효과를 누리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10,000원 오르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으셨는데 어때? 가격 오르는 거 싫은데? 라고 하게 되면 이때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같이 동참해 주시게 되면, 자, 이번 주에 저희 수익 난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도 올라갔고 저 종목도 올라갔고, 이런 거 저 잘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해째를 너무 안 좋아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말투로 훅 들어가면서 이거 뭐 잘 올랐네 이렇게 훅 넘어가는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냥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에어클래스에서도 그래요. 그냥 운이 여건이 생각하고 뭐 특별히 리뷰 잘 안 합니다. 그 중요한 지지선 요거만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가져가세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많이 좋아지셨대요. 같이 하시는 분들이 괜찮으셨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장 괜찮을 때 같이 해보시게 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건 너무 막 이거에 이런 거 너무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그냥 딱 한마디만 드리면 잘해드릴게요. 잘해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장 흐름들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지금 시장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겠죠.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설정한 거죠. 오늘 2880은 지킬 가능성이 무혈 좋습니다. 근데 딱 오늘 장중의 저점이 2877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잠깐 또 이제 분봉 같은 걸로 잘 보시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거기를 지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약간 제 나름대로 한 중기봉, 보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장중에 더 빠질 것처럼 막 우와 밀릴 것 같지만은 의미 있는 각도에서 여기가 안 빠집니다.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에 딱 지지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험한 저거 이탈하게 되면 안 좋은데라고 했던 가격대가 지지하고 돌아섰다는 쪽에 대해서 일단은 한숨 휴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게 끝난 거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지금 제 예상으로는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특히 지금 장을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1단계, 2단계,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풀악셀을 딱 밟아가면서 각도 강하게 올라왔던 시장은 조정 없이 간다는 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뭐 RSI나 강도나 뭐 이런 것들 다 따진다고 하게 되면 진짜 많이 오른 거긴 한데, 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들이 이제 쉬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와, 음봉 떴으니까 지금부터
인버스, 와, 내가 여기서부터 인버스 모아갔는데 지금부터 이제 기회다. 라고 보실까요? 만약에 인버스 들어가셨던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이렇게 툭 강하게 들어온다. 강하게 한번 쭉 밀린다 그러면 나오는 게 추세에 대한 역행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 추세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아유 기회가 좋으니까 나와야지라고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은 올랐었지만 그래도 오른 거에 대한 명분이 뚜렷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파워 시황하면서 누누이 강조드렸었죠. 유동성과,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정부가 개혁 의지, 주식시장에 대한 개혁 의지,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움직였다라고 보게 되면, 이게 그렇다고 뭐 유동성 그러면 공급 안 되나요? 이제 정부 의지 꺾였나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어왔을 때 이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약간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조정의 빌미가 돼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쭉 올라와서 우리가 셌었던 걸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아니면 아시아 시장이 같이 동반적으로 강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걸까요? 2,900을 보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된 쪽에서 이게 지금 올라왔던 아이디어 첫 번째가 회수되지 않는 이상은 이걸 가지고 시장을 흔든다. 그럼 반대로 얘기 드리면 큰 기조가 변한 게 없다. 매수 기회 아닌가요?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뭘 사느냐? 그런 쪽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장에서 꼭 사야 될 4가지, 뭐 5가지, 이러면서 뭐 무슨 불날 것처럼 막 파이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썸네일 만들고 그러면은, 예, 제 조회수 뭐 10만원 찍고 좋겠죠?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조용조용히, 뭐 종목들은 잘 던집니다. 잘 던지는데 캐치를 잘 하시면은 좋으신 거고, 그리고 또 시장이 좋으니까 그런 종목들 잘 수익 나신 거고, 그렇게 좋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예, 약간 뭐, 예, 리딩방 사자처럼 저는 절대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뭐 결국엔 다 너도 그런 거 아니야. 뭐, 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제가 가는 이제 매매 스타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어클래스 하면서도 그래요. 항상 이 종목이 내가 얘기 드린 게 질리니까 이것만 사갖고 그냥 무조건 사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절대 안 드립니다. 저희 매매 스타일이 있습니다. 혹시 함께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먼저다. 시장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혹시나 미처 그러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 중요한 지지권들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좋게 봤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맞기 때문에 비중을 반을 줄이든가 일단 정리를 하든가 하는 쪽에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맞춰서 저희가 다 같이 종목들과 공부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원칙에 따라서 그 원칙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팔자리, 살자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딱 보면 가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가는 게 더 좋지. 나만 믿고, 예, 내가 얘기한 4가지 종목 이거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러면서 자 지금부터 회원가입 고고고 목을 아끼겠습니다. 예,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거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고점에서 이 정도로 끝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준선이 되는 건 이 정도쯤일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만약에 밀린다고 하게 되면 밀렸다도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던 힘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도 금방 다시 일로 돌아올 힘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은 일단 그런 거겠죠. 쭉 올라왔고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려도, 예, 그래도 약간 이제 저점은 살짝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고점도 약간 좀 그랬다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단기 상승에 대한 좀 조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큰 이상 없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툭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가 또 진짜겠죠. 거래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그러든가 아니면 지금 했다가 짧게 조정받고 그냥 바로 양봉 만들어 놓고 그냥 훅 들어간다.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워낙 저평가 상태였고 거기다가 저평가 상태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왜 한국 시장이 이렇게 저평가했느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지배구조가 어쩌고저쩌고 뭐 배당도 안 하고 뭐 이제 주주를 뭐 개똥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변화 쪽에서 이거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게 되면 일본의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일본의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외부적인 요인들이나 거기서 영향을 받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말입니다. 오랜만에 그거 한번 털어보죠. 일본이 그러면 지금 월봉상으로 볼까요? 일본의 과거 행태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정확하게는 이때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2021년, 2022년 2년 동안에 박스권이었습니다. 재미없었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2023년 딱 들면서 뭘 했습니까? 밸류업이죠. 일본도 이렇게 뭐 저 PBR 퇴출시키고 주주가치 극대화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라고 정부가 딱 못을 박는 순간 시장이 어떻게 변했죠? 이때가 시작이 2,600입니다. 26,000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26,000이 어디까지 갔나요? 저희랑 비슷하네요. 2,600선 비슷해서, 예. 26,000에서 니케이가 1년 동안에, 그러니까 2023년, 2024년까지 해서 딱 2024년 중반까지, 그러면 4월달이네요. 그때까지 4만 선을 갔습니다. 2,600이 4만 선을 가면 얼마가 오른 겁니까? 한 지수상으로 40% 올랐나요? 네,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요런 쪽으로 봤을 때, 출발해서 그 정체됐다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40%는 지수가 가는구나. 코스피 월봉을 볼까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작년에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한 400선 치고, 그래서 40%를 간다. 예. 428, 4416. 예. 한 1000포인트가 더 간다라고 하게 되면 3400? 예. 여기 넘어가네요. 일본의 상승률과 비슷하게 돌아가다 보면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들. 그리고 또 지금 그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본의 교훈.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저평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주 가치를 먼저 바꾸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고질적인 한국은 딱 그랬습니다. PBR 기준으로 볼게요. 자산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은 항상 0.8배 언저리쯤 밑으로 가서 뭐 밑으로 숫자가 나온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1배 넘어갑니다. 1.1배, 1배쯤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거의 한 배쯤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런 과정들. 그런데 이거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러면 저평가를 해소를 하겠다. 그러면 얼마큼 해소가 될 것이냐.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동남아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해외 증시를 봤을 때, 그러니까 EM 시장이죠. EM 시장이 근데 약간 왜곡도 있습니다. 자원 많은 나라도 있고 생각보다 실적보다 조금 좀 평가가 좀 고평가된 나라도 있고 다 통틀어서 이런 나라의 PBR 평균이 얼마냐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아주 시장이 별로고 재미없을 때가 1.1배, 좀 좋아서 하면 가장 고점을 기록했을 때가 1.6배입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4배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는 편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아니 저희가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증시만큼 못해요? 예, 그거만큼 그래도 우리 삼성의 나라 아닙니까? 예, LG의 나라고요. 네, 이런 현대차 잘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 못해? 라고 하게 되면 그거만 어느 정도 좀 해결해 준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1배인데 1.4배까지 간다. 40%가 올라가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40%라면은 2,900선에서 40%가 올라간다. 예? 네. 3,000선에서 3, 42, 1,200 그러면 4,200입니까? 예?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밸류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강조를 드린 게 지금 나왔던 어떤 시장이 뭐 미국이 경기가 좋아져서 중국이 경기가 좋아져서 아니지 않습니까? 관세라는 허들을 강하게 막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거 없이도 이런 것만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지금 투자 아이디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체크할 때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거는 일단 뭐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일단 정부의 의지와 유동성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알고 있는 우리 경로가 이 스토리가 꺾이냐 안 꺾이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안 꺾이게 되면은 쉽게는 안 밀릴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외부 요인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 그럼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비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엄하게 웅장하게 만들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가파르게 들어와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쪽에서 대부분 기관 그동안에 좀 기관이 출발을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변화해야 되겠어 하고 2600선부터 시작해서 요거 그러니까 약간 가파르게 올린 측면들이 있고 중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기관들은 챙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항상 그렇습니다. 일단 끊어내죠. 예. 약간 저희 같은 잔잔바리보다 좀 긴 잔잔바리 좀 긴 시각 조금 좀 긴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매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수익 났는데 파는 거 뭐 인정. 그런데 이게 끝나겠느냐라고 해서 기관들이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가 들어왔냐면은 그다음에 한국이 공매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때 이렇게 막 눌러버리는 그러니까 추세 저항 때문에 이거 한국이 여기까지 왔어.
야 매도 뒤도 안 보고 공매도 막 들어왔던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팍 올라가다 보니까 2,700 중반 이후부터는 야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서 각 또 외사에선 한국 좋은 리포트만 나와요. 예, 골드만삭스, CLSA, JP모건 다 그냥 뭐 3,100 간다, 3,200 간다. 야 일단 접어, 공매도 접어.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청소하는 것들도 또 추가로 강하게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숏 커버링이 또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보게 되면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안되겠다, 고점이니까 다시 공매도 들어가자라고 할지, 갔다가 또 잘 안 빠지고 버티다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 또 당해요. 예.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롱숏 플레이도 무조건 뭐 공매도가 돈 먹는 것 같죠? 노노노. 예. 힘들 때는 이런 식으로 역공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그들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보는 게 맞겠다고 싶기 때문에, 기관은 먼저 나왔다 그러고, 특히 이제 거기서 롱숏의 강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 일단 다 접어. 예, 그래서 되게 매도가 많더라고요. 종목들마다 그동안에 끌고 갔던 것들 많이 접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특성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예전보다 많이 물갈이가 됐어요. 예,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만나거나 형님 최근에 알게 된 운용사 대표입니다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되게 젊네. 예. 되게 젊은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인드는 그래도 좀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도 예전에 동아리 활동을 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매매 습관이 다져졌는지 시장 추종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해서 접어.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수익 난 거 접어. 그런데 쉬거지지 않고 또 갑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럼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공매도 물타기 계속 이럴까요? 인버스 이렇게 나갈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안 할 친구들 같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챙긴 건 챙긴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플레이 하다 보니까 현금은 수익 나서 수익이 만약에 30% 났다. 그렇게 되면은 일례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억 우정하는 게 여기서는 130억이 됐습니다. 캐파가 더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여기선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또 쫓아가자 그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추세에 맞게. 그렇게 되면은 130억을 또 불린다는 심적으로 그냥 가져가서 그냥 쭉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플러스 알파, 여기서 또 복리 효과를 누리려고 또 시도를 하겠죠. 그런 쪽들도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접긴 접었는데 이게 그대로 하락으로 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만약에 안 빠진다 그러면 또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관건은 제가 또 파워시어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입니다. 지금 저희는 수급을 외국인을 보자. 그래서 지금 한 9개월 동안 39조, 40조 팔았던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면서 2조가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근데 사는데 엄청 세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이들도. 아직 살 거 많은데? 라고 볼지. 아니야, 한국 이거 정책 성공 못해.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척 하다가 팔아버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정부의 역할. 그래서 지금부터는 첫 번째 외국인들 수급, 그동안에 거의 최저 비중까지 갔었던,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한국 비중 거의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나왔다가, 어이구, 바뀌겠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절반이라도 사는지,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확 바뀌는 불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네,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 수급,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아까 강조드렸던 정부의 역할들이 그런 식으로 일본만큼이나 진심으로 또 일본만큼이나 푸시를 강하게 하는 모습들로 정부의 정책들이 짜지는지,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 들어오고 지금 급하게 들어올 수도 있죠. 왜냐면 신흥시장 쪽에서 막 차오르다 보니까 이게 막 들어가는데 나는 한국의 비중이 적습니다. 그런데 내 포트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중국이나 대만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이 빨리 차오르는데, 그럼 나는 내 포트는 시장에 못 따라갑니다. 안 되겠죠. 그럼 바로 채워 나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다. 그것도 생각하게 되면 지금부터 키워드는 딱 두 개. 정부의 의지와 정책과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지, 그걸로 인해서 여기들의 현물, 선물이 어쩌고 저쩌고, 아까 또 어제 연합뉴스 경기TV에서 이제 콜매도와 풋매수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선물 외국인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나 집중하는 게,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장에서 집중을 하는 게 현물이겠다, 현물을 사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지가 나옵니다. 해지는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근데 알파 전략과 베타 전략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를 해지하는데, 해지가 하는 게 몸통보다 이게 더 수익이 나게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나갈까요? 말 그대로 해지입니다. 저희는 그냥 주식 없이 그냥 방향성 가지고 인버스 샀다가 코퍼스 샀다가 레버리지 샀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죠. 어떤 한 방향이 이제 주식이라는 현물을 가지고 거기서 전략들을 해지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때 뭐 얘기 들었던 거 보니까 선물 매도에 콜 매도 품 매수다. 이거는 거의 그 베타 개수가 거의 0.5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반대로 들어가게 되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포지션 아니십니까? 그러면 주식 다 팔아버리고 이것만 남기게 되면 대박 나겠네요. 이렇게 갈까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다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현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정책 이거 두 가지 딱 봐가면서 그걸 좀 조절해가는 과정들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한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뭐 이제 2,900, 3,000 근처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예, 거기서 계속 불타오르는 변화가 나올지는 그런 것들 봐가시면서 대응을 해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바로 이번 주 주간 파워 수급의 백미 6월 두 번째 주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규모로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근데 약간 하이닉스가 많네요. 근데 삼성전자 6만원대 또 실패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그나마 낫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이번에 전략은 삼성전자 편입하면서 끙 그러고 있을 텐데 모르죠, 또 어떻게 나올지.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간발에 힘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갑자기 일본어를 현대차, 기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 들어오고 있고, 약간 수출주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반도체는 그냥 한국이 시가총액 1, 2위니까 샀고, 이쪽은 밸류 관련된 쪽들, 특히 자동차는 그래도 우리 미국에 공장 있잖아, 200억 달러 투자해서 거기 간다고 했는데 좀 성과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쪽들, 이것도 아마 그래도 다른 국가들은 뭐 벤츠나 뭐 아니면 폭스바겐이나 나머지 쪽들은 미처 미국에 투자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했다. 그럼 북미 시장 점유율은 현대기아가 확 올라가겠죠. 그런 걸 또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또 반사익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북미 마켓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단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가 2개가 들어가죠. 예. 그리고 장엄하네요.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4개가 다 들어옵니다. 예. 네, 조선.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면 반도체 들어갔고요. 거기다가 자동차 특이한데 이게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선 종목수는 4대 조선 다 샀네요. 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있겠죠. 거기다가 전력기기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새롭게 새로운 대박 섹터, 대박 종목들 이게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강했던 쪽들이 또 나오는 분위기겠죠. 네. 저희 현대 모비스까지 있네요. 자동차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배구조 얘기가 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 변화 나오게 되면 한번 세고 강하게 가겠죠. 자동차 쪽은. 그것도 한번 일단 지켜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돌아가는 섹터 쪽에서 모멘텀이 강한 쪽들, 이게 지금 움직인다 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이렇게 외국인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조 가까이 샀는데 뭘 샀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알테오젠 빼고는 섭하겠죠. 알테오젠 샀는데 잘 가다가 금요일 때 우르르 무너지다 보니까 좀 약간 신경이 이런 느낌이죠. 이쪽에서 일단 바이오 들어왔고요. 거기다가 휴젤, 파마리스치 이런 거 전력기기, 임용기기 다 샀는데 이게 뭐야 이런 느낌. 짜증이 또 이런 모습들이고, HK 이노엔 또 들어오는데 알테오젠, HK 이노엔 또 뭐가 없을까요? HLB 정도. 일단 바이오가 들어오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고, 바이오는 일단 들어오고, 실리콘2 화장품 쪽 들어오죠. 들어오고 그 정도로 봐야 될 거. 임의용 화장품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화장품 임의용 쪽들. 근데 성과는 금요일날 우르르 빠지다 보니까 별로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의외로 반도체 소부장이 딱 하나가 들어와 있네요. 아쉽습니다. 요거 하나 들어와 있고, 그 밖에 스튜디오 드래곤, 애니플러스, SMG 엔터, JYP SM. 아니 뭐 JP모건은 별로 안 좋게 보면서 또 엔터주 다 왔다, 밸류 더 올라갈 게 없다라고 하는데 뭡니까, 왜 사죠? 네, 지들끼리 뭐 치고받고 하나요? 그래도 엔터 들어와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애니플러스 요것도 저희 한번 매매한 적이 있는데 살짝 놔뒀더니 그냥 가버렸네요. 이런 쪽들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약간 엔터 그리고 컨텐츠 이런 쪽에 컨텐츠 이런 것까지 캐릭터 이런 것들, 그래서 홍콩의 팜마트 계속 가고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비슷한 종목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움직인다. 한쪽에서도
트렌드를 같이 맞춰볼 수 있구나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소비재 이런 쪽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쪽들도 눈길이 갑니다. 소비재는 일단 내수가 좋아지면서 물론 수출도 좋긴 하겠지만 내수이 좋아진다. 내수는 뭐에서 움직이느냐?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소비를 한다. 또 내수로 잡힙니다. 오른쪽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연기금에서 과연 또 6월 두 번째 주 코스피에서는 어떤 종목을 샀는지 볼까요? 와, 카카오가 들어오네요. 예, 카카오 들어오는데 왜 네이버 안 들어와요? 예, 카카오만 있습니다. 카카오가 좀 바뀔래나요?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게다가 하이닉스만 샀네요. 삼성전자 안 보입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네, 이런 느낌이고요. 방산 쪽에 강자 한화에어스페이스 샀고 한전기술 열심히 땡기죠. 그러니까 한전기술은 맞는데 한전산업, 한전 KPS는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면 운영과 관련된 쪽들, 정비 쪽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아직은 뭐 원전이 세워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앞서서 먼저 어떤 설계하고 시공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쪽들이 강한 모습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전기술이 들어간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쪽도 있겠지만 약간 원자력 쪽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하나오션 조선주 사고 있고요. HMM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운임이 팍 튀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관심 가는 것 같고 LG CNS가 또 이번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삼성 SDS가 가나? 또 그건 또 차이원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 쪽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카카오뱅크 들어오고 있고 게임 쪽에 넷마블 그리고 또 금융 쪽에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뭐가 약간 좀 약간 또 그렇다고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쭉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연기금이 조금 바뀌었죠. 지난 4월달 같은 경우는 3, 4월달 같은 경우 시장이 많이 그래도 밸류 메리트가 높다 할 때는 시가총액 상위에서 주르륵 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딱딱딱 삼성전자 안 사고 하이닉스 산다. 네이버 안 사고 카카오 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좀 눈여겨볼 종목들은 봐야 되겠죠. 현대모비스는 지금 보니까 외국인 연기금 같이 사네요. 이런 것도 눈길이 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6월 두 번째 주 연기금이 사는 코스닥 종목들은 또 알테오젠 ABL 바이오 와 이거 다 샀는데 금요일날 잃어버려서 속상하네요. 그런 것 같고 그 밖에 또 더 없네요. 그런 쪽인 것 같고 CJNM 이제 또 엔터 쪽 이것도 티빙이 요즘 야구가 와 무슨 뭐 전구장 매진도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게 됐나요? 저는 야구 그렇게 챙겨본 지가 조금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한국 컴퓨터 들어오고 있고 HPSP 반도체 장비 쪽 휴젤 VT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고 거기가 다고 거기 중에서 코미코 심텍 미코 요거까지를 반도체로 보는데 미코는 정확하게 보기엔 반도체가 아니라 현대중공업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약간 LNG 쪽 펌프인가요? 그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쪽이 연결이 또 원자력까지 됩니다. 자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미코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 미코랑 BHI를 같이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안 사고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약간 주변 쪽으로 짝짝짝짝 넘어가는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D&D 파마텍 이런 저는 플레이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 비면 치료제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시총에 대해서 정당성을 아직은 잘 부여를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본다 그러면 D&D 파마텍이죠. 왜냐면 메쉬 관련된 쪽에서 비소세포암 쪽에 그래도 성과를 내는 임상 이상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비만 치료제. 그러면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지극히 짧은 소견의 제 생각입니다. SAMG 엔터 이만큼 왔는데 더 산다고?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팜마트 꺾이기 전까지는 역시나 계속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에서 코스피에서 그 지금 6월 두 번째 주 매선 종목들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하나오션이 제일 많이 샀네요. 와, 하나오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오션은 캐파 증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탈 그리고 또 필리조선소 미국 호주 이쪽을 지분 인수해서 내 걸로 만든다. 그럼 거기 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는 뭐 거제 울산 이쪽에 있는 게 그냥 거기에 단 것 같지만 말 그대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캐파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 캐파가 늘어난 거를 그러면 기자재 쪽들은 더 훨씬 더 늘어난 쪽에 대응할 수 있다 보니까 좋아지겠죠. 한화 쪽으로 바라보는 쪽들은. 그 중에서 한화 엔진 같은 거.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엔진은 이번 사이클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고. 예. 저희도 그래서 에어클래스에서도 그냥 이렇게 하고 단단히 쥐고 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예, 엔진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하나옵션 뭐 이런 것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또 사네요. 와, 역시나 사고 있다. 원자력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안 보이네요.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요. 예, 그런 것 같고 방산 쪽에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현대건설 이런 것도 한전기술 또 그러니까 써볼까요? 이건요. 원자력 들어오는 모습들이고 그러고 지금 방산도 들어가 있죠. 지금 한화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이게 일단 방산으로 보겠습니다. 방산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 요거는 준비를 좀 슬슬 하고 있네요. 근데 아직 주가만 재미가 없어서 그렇죠. 신성통상은 예 상장 폐지를 앞두고 예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네 금융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증권 쪽에서 한 종목 들어가 있고 달바글로벌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파워 시험할 때 분명히 생각나는 게 그 위로 올라갈 때 막 제발 사시지 마시라고 며칠만 기다리게 되면 싸게 살 기회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14만원대 이상 밑에서 살 기회 충분히 줄 테니까 그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저희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쉿! 네,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네, 해피. 근데 이게 아마 다음 22일인가? 그때 다다음 주겠네요. 예, 20 며칠인 것 같은데 그때쯤에 이제 첫 보호예수해제가 풀립니다. 19% 정도가 풀리다 보니까 그전에는 빡세게 가게 되면은 좀 줄였다가 다시 봐야 되겠죠. 혹시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 팔 것 같습니다만 모르죠. 사람 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 지금 가장 APR만큼의 실적은 나오는데 밸류는 그만큼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율이 3%인가 4%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APR 대비해서 그러면 외국인들은 얼마나 더 많이 채워내야 될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총이 커지는 화장품 섹터 한 종목인데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패시브로 해서 들어온다. 놀리겠죠.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저희 막 안 사요. 예, 타이밍을 저 같은 잔잔바리가 있는데 타이밍을 더 보면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예, 저희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작은 종목보다 이제 좀 그런 종목들, 예, 좀 시장에서 해볼 만한 종목들 가지고 움직이는 예, 그게 날 것 같고 또 사모펀드 쪽에서 코스닥의 6월 두 번째 주 산 종목들을 보게 되면 D&D 파마텍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기술 투자. 네, 요거 요즘 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코인 쪽의 종목들을 좀 움직이네요. IT센 글로벌 이런 것도. 예. 이거는, 예. 한때 저희 채팅창에서도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좋긴 좋은데, 이번에 무슨 모멘텀으로 갈까 했는데 그 모멘텀이 스테이블 코인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건 빠이빠이 잊어야죠. 네, 그런 것 같고, 알테오젠, HK 이노엔, 거의 비슷하네요. 사모펀드도요. 예. 그래서 약간 바이오 쪽들 사고 있는데, 시장에 ABL 바이오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시장은 좀 외면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고요. 거기다가 파마리서치 휴지를 다 사고 있는데 이것도 또 예, 재미가 없었네 결국은요. 그런 쪽이고 CJ ENM 또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YG 엔터, 그러니까 엔터 쪽은 이제 두 종목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TCK 요즘 강하죠. 이것도 들어오고 있고 테크윙까지도 들어오고 있고 테크윙은 꾸준히 사는 편입니다. 이거는 예, 말씀드렸듯이 수주만 나와라 그러면 움직일 준비하는 것 같고 BHI까지 이것도 들어오고 있다.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종목의 성격이 좀 강하네요. 근데 지금 조금 무게 두고 샀다. 다 물렸어요. 오늘 사모펀드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금요일 날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분 찜찜하게 들어가는 한 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 저희 준비했던 내용들 대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이 또 약간 또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지난번까지 풀악셀을 막 밟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니까 뭐야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뭐야 이런 쪽으로도 생각이 많으실 텐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예, 이럴 때 그러니까 많이 수익이 났다 그러면 줄이는 거 당연하죠. 예, 줄여놓고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본 다음에 그 현금 가지고 그 다음에 자 시장 어떻게 되나 하고 좀 봤다가 잘 버티네 그러면 이때 다음으로 가질 생각가 뭘까 고민해보면서 역시 방산 안 빠져. 방산에서 그러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산에서도 한국형으로 국산화해서 만든 종목들 저희는 3종 세트라고 해서 계속 끌고 온 종목이 있으면 예, 이만큼 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i3 시스템, 예, S&T 다이내믹스 하다가 5%인데 5%가 안 가네요. 예, 거기까지 예, 그렇게 하면서 예, 두 개는 뭐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그런 쪽들 보면서 종목은 잘 찾고 잘 끌어내고 올라가게 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줄이시라고. 예, 부담 없이 자
보통 이 정도면 부담 없으세요? 그럼 그 정도만 가져가세요. 네, 그 나머지는 올라올 때마다 수익 정리하고 이거만 쭉 가져가서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어떤 단기 집권 이탈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간다? 계속 그게 수익을 마음 편하게 많이 내는 조건. 꽉 채워가지고 뭐 거의 레버리지까지 꽉 쳐서 이렇게 쭉 가는 걸 우와 가냐 마냐 이러면서 해봐야 그 한번 이게 출렁인다 그러면 팔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식입니까? 주식이 아니라 애물단지죠. 그러면은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내가 돈을 버는 거야, 돈이 나를 조종하는 거야, 모르는 거죠. 그래 봐야 그게 이제 주식이 아닙니다. 그건 주식이 아니라 뭔가 내가 주식에 끌려가서 돈의 노예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위해서 막 이런 스트레스 받아서 보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비디오고 꿉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도 시장 잘 버텨라 파이팅 그런 느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파워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